성형외과, 치과, 내과 중에 어느 병원이 인테리어가 가장 화려한가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성형외과가 제일 인테리어가 비싸고, 치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내과가 제일 싸다라고, 인테리어가 제일 후지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험하고도 맞죠, 그죠? 다 맞추는데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과 또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사자가 사바나에서 이렇게 가젤 무리를 사냥하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막 쫓아오는데, 어떤 가젤은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를 뛰어요. 제자리 뛰기를 해. 참고로 이제 광우병 걸린 건 아닙니다.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사자가 이상하게도 이 제자리 뛰는 가젤을 덮치지 않고 열라 도망가는 가젤을 뒤쫓아가. 이런 광경이 벌어져요, 실제로.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자, 첫 번째 이 성형외과, 치과, 내과나 이 두 번째 이 가젤과 사자의 이 제자리 뛰는 가젤이나 이 학자들은 이거를 전부 신호 보내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형외과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나한테 맡겨도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치과도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성형외과가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성형외과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형술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취 상태에서 누워서 이 의사한테 이것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정보를 내뿜어야 돼요. 이렇게 정보를 내뿜을 수 있죠. 우리의 언어적 정보. 나 되게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야.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다 내가 이렇게 신호를 내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가젤과 사자의 그 광경도 학자들은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가젤이 제자리 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젤이 육상선수권 우승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사자 오늘 나 따라오면 너 오늘 굶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자가 그 신호를 바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가젤을 쫓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가젤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사자한테 말해요. 너 나 오늘 따라오면 너 오늘 굶어. 그러면 그 신호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신호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성형외과 의사하고 가젤이 보내는 신호에는 신뢰가 있단 말이죠. 왜 신뢰가 있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깊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채굴에 전기 많이 들어가죠, 비트코인 채굴에. 근데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채굴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은 성형외과나 가젤이 제자리 뛰는 거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설계자가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걸 풀었는데요. 비잔틴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제국이 사분오열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잔틴 장군 문제는 당나라 군대 문제라고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통솔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각 군의 사령관들끼리 공통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면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데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컴퓨팅 협업 시스템에서 이게 헤드쿼터가 없으면 분산 시스템들 간에는 협력을 해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해서 30년 전에 정리가 되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다가 이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첫 번째 논문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바로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령관들이 서로 사령관들을 통솔하는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옆에 사령관의 말이 맞는 말인지, 이쪽 옆에 사령관이 맞는 말인지, 어떤 날짜에 이 성을 함락하자라고 이제 공통의 약속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수요일 3시라고 왔고 여기서는 수요일 5시로 왔어요.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령관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요일 3시가 진짜 정보라면 수요일 3시에 성을 함락하면 이 사령관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일 5시라는 가짜 정보를 일부가 따라가게 되면 모두에게 실패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령관이 수요일 3시 정보와 수요일 5시 정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야, 너 이거 진짜 정보야 그러면 다 진짜 정보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를 판단을 못해서 협업이 안 되고 결국은 지휘자가 통솔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이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휘자가 없는 협업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날라온 수요일 3시라는 정보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날라온 수요일 5시라는 정보에는 비용이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는 비용이 담긴 수요일 3시라는 정보를 테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밝힌 왜 명문대를 가느냐의 문제에도 나오는 겁니다. 명문대를 왜 가죠? 왜 이렇게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뭐 그건 알겠는데 왜 그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으로 명문대를 선택한 거예요? 1번, 명문대가 정말 엄청나게 다른 대학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엄청나게 좋은 학문을 가르쳐준다. 이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만 가르쳐주는 특별한 학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네, 어느 대학이나 패컬티들은 다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근데 왜 이렇게 명문대를 가려고 하죠? 명문대 가기가 어려워서 명문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명문대 졸업장을 머리에 이마에다가 딱 인쇄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나는 쉬운 거 했다, 어려운 거 했다. 어려운 거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정보는 믿을만한 정보다. 내가 말하는 정보가 믿을만하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야 나도 사업을 하든가 취직을 하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신뢰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뢰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바로 신뢰 게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문대를 나오는 거는 가젤이 제자리 뛰는 거랑 똑같죠. 가젤은 어떤 비용을 냈나요? 제자리를 뛰면서. 또라이 사자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너 이 새끼 난 너를 덮칠 거야. 근데 친구가 뛴다고 자기도 따라 뛰었다간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실력이 없는데 빚져가지고 빌딩에다가 최신식 빌딩에다가 인테리어 쳐 발랐어. 난 실력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이 의사는? 망해야죠. 망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값비싼 정보를 신호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저 신호는 비싼데 그러니까 믿을만한데 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말은 믿을 수 없다. 비용은 믿을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지금 비트코인 4천만 원입니다. 오늘 4천만 원이 만약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내에서 4천만 원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놈의 4천만 원이 한 달 전에 8천만 원이었거든요. 8천만 원에서 떨어져서 4천만 원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분이 나빠요. 같은 4천만 원인데 한 달 전에 3천만 원, 두 달 전에 2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4천만 원 되면 기분이 좋은데 한 달 전에 8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4천만 원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모두 기분이 안 좋은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된 4천만 원이 더 믿을 수 있어요. 8천만 원에서 떨어진 4천만 원이 더 믿을 수 있어요. 폭락한 4천만 원이 더 믿을 수 있는 4천만 원입니다. 왜 그렇죠?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지불되어 있겠죠. 제가 애석하게도 그 8천만 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혹시나 재산을 탕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이 좀 조롱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상태가 이 시스템이 믿을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장부가 믿을만 하다면 그 장부 속에는 횡재한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미제스가 금이 반짝여서 좋은 돈이 아니라 금에는 역사성이 있어서 좋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매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금을 횡재로 왕창 얻은 사람은 거의 없다.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금이 주목받기 전에 금을 그냥 왕창 얻은 사람들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왕창 얻었으니까 횡재한 사람이 있을 텐데 요새 금을 얻으려면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2021년 7월 비트코인을 10달러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달러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1,000만 원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900만 원 내야 되죠. 채굴을 통해서 얻으면 좀 싸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채굴도 3,900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고 이것이 경제학의 원리에 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스템은 지금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면 비트코인 대체 가능한 거 아니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비용으로 제가 대답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12년 만에 4천만 원이 올 때는 엄청난 비용을 깔고 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격이 올라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명문대에 가려고 학원 다녀야 되고 재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한때는 부흥 떴다가 한때는 꼬라 박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폐가 망신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왜냐? 비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되게 특이한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고는 여러분들이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죠. 비트코인도 남한테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비밀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이 비밀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컴퓨터 학자들이, 암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체계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다가 비트코인에다가 결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깬다라는 건 이 비밀 체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이 비밀키 돌리는 거, 이게 문제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걸 고민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금고를 가져다가 금고 안에 엄청나게 값비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를 가져다가 압착기에 넣고 프레스로다가 금고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죠.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채 갖고 가갖고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깨버렸어요. 그 금고 안에 별 볼 일 없는 게 들어있다면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만 그 금고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프레스로다가 눌러가지고 깨버릴 거예요. 이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은 금고인데 어떤 금고냐면 그 금고 안에 있는 그 내용물에 가치가 올라가면 그 금고의 외벽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금고 안에 있는 그 가치가 1억짜리면 그 금고 두께도 그 1억에 맞게끔 두꺼워져 가지고 이 금고를 깨려면 프레스 장비가 1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를 깨느냐 못 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고를 깨서 얻을 게 없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채굴은 그냥 일정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단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자들이 경쟁을 하죠. 채굴자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채굴 경쟁이 심해지죠. 채굴 경쟁이 심해지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비싸게 줍는 거죠. 그래서 채굴이라는 게 그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이지만 비트코인 전체 시스템에서는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채굴자들이 늘어나면 시스템 보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스템 보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증가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깨서 얻을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 금고의 외벽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이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이 금고의 그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소비하는 전기를 써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왜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 야,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이다라고 오태미 너는 말할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왜 그럴까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20분 만에 10분 만에 20분 만에 막 20%씩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오태민한테 강의 듣고 책 읽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이것이 그냥 제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잘 안 벌어져요. 잘 안 벌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광석을 갖다가 코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핫코일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대충 불순물 대충 없앤 코일을 만들고 그걸 또 재련해서 콜드 코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철판을 쓰는 거니 콜드 코일 이제 재련된 그 철 강판인데
철 강판의 가격이 비싸요? 철광석의 가격이 비싸요? 철 강판이 비싸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철광석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철 강판보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특수한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상태는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만약에 비트코인 시스템이 몇 사람이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장난처럼 하는 거라면 이런 특이한 상황이 늘 발생하지만 이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채굴 비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진다면 정상적인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마치 철 강판의 가격이 철광석 가격보다 더 싸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예측할 수가 있죠? 가격이 곧 회복될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철 강판이 곧 올라갈 걸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없이 꺾일 것 같지만 의외로 바닥이 있고 강하고 버티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왜 신규 코인들이 위험한가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아무리 선전을 잘해도 왜 신규 코인이 위험한가요? 신규 코인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직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전으로 딱 바꿔서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